안녕하세요. 12월 13일입니다. 이후 투자 전략, 즉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의 투자 전략을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우선 외국인들 동시 만기 전략 어땠는지 평가부터 해보고요. 저는 지난주 영상에서 외국인들이 커브드 콜 전략을 구사할 것 같다 이렇게 봤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고요. 이를 기초로 해서 이후 투자 전략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즉 만기 주간인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외국인들 투자 행태는 넉 장의 사진을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것이니까 누구도 부인 못하는 팩트입니다. 팩트. 그 이전 어떤 주간의 그 이전 주의 외국인 투자 행태와는 정반대입니다. 요약하면은요, 외국인들은 현물 대량 매도, 3월 선물 매도, 1월 콜 매도, 1월 풋 매수입니다. 전형적 숏 포지션, 다운 포지션입니다. 즉 이후에 강력하게 하방에 베팅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지난 3월 이후에 6월물, 9월물, 12월물 파생시장에 강력하게 상승장에 베팅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또 사진 보시면요, 지난 한 주간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등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시총 상위 종목에 집중 매도 폭탄 투하된 사실 확인됩니다. 지난주 일주일 거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매물 개인과 금융투자가 전부 받았습니다. 대부분 받았습니다. 대부분. 외국인들 만기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놀라울 정도로, 감탄스러울 정도로 스마트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얄미울 정도로 스마트합니다. 개인과 일부 기관들 왕성한 그 매수 세력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폭탄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그 12월 선물 매수 포지션 어마어마한 양이었는데, 이거를 사상 최고가 근방에서 전부 만기에 결제 청산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거는 아주 신기에 가까운 감탄스러운 그런 실력인 것 같습니다. 만기 지수가 369.37이었는데 외국인들 말이죠, 12월 지수 선물 이 매집 단가가 300 초반대, 처음에는 그 매수였다가 매도였다가 포지션이 좀 몇 번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높게 잡아도 310선부터 본격적으로 매수 포지션 시작된 것 같습니다. 369.37. 와, 대박입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선물 매수 포지션에서 실현을 했습니다. 개인들도 초반에 오락가락 눈치 실컷 보다가 뒤늦게 외국인한테 같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12월 선물 매수 포지션이었기에 푼돈 좀 벌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 장이 끝나버렸으니까요. 이제 기관들은 어떤가? 외국인과 개인들의 이익만큼 고스란히 선물해서 손실 봤을 겁니다. 이것도 손실이 실현된 손실일 겁니다. 완전히 코피 왕창 터진 겁니다. 그런데 연기금 등은 현물 주식 보유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 이익 봤을 것이고요. 또 현물 매도했으니까 현물에서 선물 손실 이상의 현물 이익 실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현물도 사상 최고가 근방에서 일주일간 그냥 매도 폭탄 날린 것과 같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현물 이익을 실현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떼돈 벌었고요, 개인은 푼돈 벌었고요, 기관은 본전이거나 푼돈 벌었거나 푼돈 잃었을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외국인은 이익을 실현했는데요. 실현했어요. 그런데 개인과 기관은 주식 평가 이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주가가 폭삭 하락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헐 되는 거죠. 헐. 계좌에 쌓였던 이익 순간 사라지고 평가손 누적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망년자실이고 허탈하고요, 귀신에 홀린 그런 기분이겠죠. 성질 급한 분은 그냥 쌍욕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콜하고 옵션 거래는 어떤가? 지금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만기 주간에 선물 매도하고 콜 매도하고 풋 매수한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가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서 제가 내린 저희 결론은요. 외국인들은 3월 선물 매도했고요. 1월 콜 매도했고 1월 풋 매수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카브드 콜 전략 신들린 듯이 완벽하게 구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신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쟤네들 매매 솜씨 다시 한 번 더 경탄을 합니다. 예. 이후 전략은 그래서 외국인들의 위 숏 플레이 지속되리라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맞춰서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개인들은 눈치 포지션 어차피 볼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멍청한 기관들은 외국인과 맞짱 뜨는 포지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는 만큼 살 수 있고요. 사는 만큼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더구나 3월 선물, 내년 3월이죠. 지금 3월 선물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옵션은 내년 1월이고요. 3월 선물 1월 옵션 시장에서는 금융투자하고 투신, 연기금 얘네들 3명이서 서로 치고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관들의 힘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외국인들의 힘이 그만큼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시장 상황이 이런 구도에 부합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요. 폭탄 돌리기 딱 안성맞춤입니다. 한국 시장 사상 최고치 근방이죠. 지금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중공 시장 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사진 별도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한국 시장 지나치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대만하고 일본도 아주 좋은데 한국하고 비슷하게 좋은데 이 3기 시장 너무 좋습니다. 다우지수보다 더 좋습니다. 나스닥 시장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한국의 반도체 주식하고 바이오 업종들, 그 다음에 전기차 테마들이 나스닥과 동조한 것으로 보이죠. 다음 좋은 주식들이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시중에는 가만히 보면은 지수 3,000 돌파를 당연시하는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서요. 개인들하고 일부 기관들 매수 세력 너무 왕성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보기에는 고가에 처분해서 이익 실현하기에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즉 폭탄 돌리기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여기에 추가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폭락해 있습니다. 이걸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들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가령 말이죠. 1억 불 환전하면은 대략 1,300억 원 받은 거 아닙니까? 1,200억 원, 1,250억 원 이렇게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그동안 주식, 선물, 옵션 이렇게 뻥튀기 해서 지금 배 터지게 벌었는데 네? 환율만 따져보십시오. 가령 1,300억 원을 그대로 달러로 환전하면 1.3억 달러 받는 거 아닙니까? 즉 환차익만 20 내지 30% 실현이 지금 가능한 그런 수준입니다. 여기에 막대한 투자 수익률도 더하게 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익 실현하기에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죠. 완전히 투자 천국 한국 시장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치고 가져치고 님 보고 뻥 따고 주식 먹고 환율로 먹고 선물해서 먹고 와 대단합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입장을 바꾸어서 한국 개인들이 뉴욕 시장에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뉴욕 시장에 투자한 한국 개인들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왕복 환전 수수료 내야죠. 왕복 거래 수수료 내야죠. 세금도 떼야죠. 이걸 한국 돈으로 바꾸면 말이죠. 환차손만 최고 30%에 육박합니다. 지금. 그래서 해외 투자로 꽃배기 벌어봤자 지금 상황은요. 비용 다 떨고 환차손 고려하고 나면은 잘해야 푼돈 빠는 수준입니다. 이걸 반대로 보면은 환율이 폭락한 지금, 즉 원화가 가장 높은 이런 시점이 해외 투자 추가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한국에서 빠져나가기에 딱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을 반영해서 지금 외국인 주식 매도 자금과 개인들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이런 걸로 달러 환전이 분명히 몰리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최근 원 환율 반등하는 거 아닌지 이것도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는 상황으로요. 3월 말 이후 신용융자 금액이 3배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10일 종가 기준으로 신용융자 잔액이 18.7조입니다. 이게 시장 전체 신용융자 한도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그 대형 증권사는 물론이고 중소형 증권사까지 전부 신용융자 한도까지 딱 차갖고 더 이상 신용 못 준다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빚을 내고 있습니다. 예탁금이 지금 61.9조 원이라는데 이것도 내방을 보면 상당 부분 부채로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금입니다. 즉 유동성 확대에 한계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하이닉스를 신용으로 매수해서 지금 갖고 있다면 지금 하이닉스 고점 대비 떨어져 있죠. 여기서 조금만 더 하락하면은 하이닉스 그 종목만 딱 놓고 보면은 반대 매매 속출할 그런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지금 모든 계좌가 한꺼번에 그런 건 아니고요. 한 개 계좌가 반드시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개 계좌부터 뭐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매도 압력 급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유럽 상황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말이죠.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미 시작됐죠. 예. 화이자 등에서 백신이 그 미국에서 사용 승인된다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돈을 추가로도 왕창 풀기로 했죠. 예? 채권 매입 확대가 바로 돈 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 주가 어떻습니까? 아래로 지금 비실비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일주일 내도록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 뭐 팍 갈 것 같은데 가지를 못하고 비실비실 여기도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백신 효과는요 이미 반영됐다고 봐야 하고요. 추가 부양안이라는 거 이거 추가 부양안 이거 선거 전부터 시장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곧 될 것 하면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선거 전부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합의된 거는 추가 부양하자 이겁니다. 이거는 공화민주간 합의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할까? 여기는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1월 5일 날 상원 선거, 상원 그 런오프 하는 거, 조지아 주에서 상원 런오프 2석 하는 거, 최소한 한 석만 공화당이 가져가면 지금 두 군데 다 사실상 그 공화당이 우세한데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세한데 한 석만 가져가면은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합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법 마음대로 통과 못 합니다. 공화당 합의 안 하면은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 간에 의견 차도 너무 크고 지금 이 대선 후유증도 너무 크기 때문에 야 이거 과연 합의가 될지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연되지 않을지 그 다음에 설사 지연돼서 합의된다 하더라도 새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아쉽게도 트럼프 재선은 저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일단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트럼프 재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기팀을 보고 싶지만 머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요. 결국 그 바이든 경제를 검토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자료는 뭐 이렇게 많이 그 모아두었지만 준비한 것도 있지만 다음에 별개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고요. 결론적으로 경제에는 트럼프보다 해로울 것 같습니다. 바이든 매우 모호하고요. 지금 밝힌 거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행정명령 내린 게 내릴 것이 4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후협약 다시 가입하고 WHO 다시 가입하고 다카 프로그램 재가동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전부 경제에 긍정적 효과 저는 의문됩니다. 기후협약이라는 거 그거 저는 처음에는 매우 찬성했는데 지금은 매우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협약이라는 거 문제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트럼프 태도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정책을. 그래서 미국 경제에는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이. 뭐 WHO는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미국이 다시 호구가 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바이든 저 양반 보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그밖에 지금 안 보이는데, 분명한 거는 세금 올릴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측에서 밝힌 게 있습니다. 세금 올릴 거라고. 최근 뉴스입니다. 팍스 뉴스에 흘렸습니다. 그래서 부시 시대 아마 사상 최고치 세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시 시대로 돌아가야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상 최고 정도로 세금 올릴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쿠오모가 뉴욕시장이 민주당 아닙니까? 이 사람이 최근 말하기를 설사 보조금이 합의가 되어서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뉴욕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푼돈 수준밖에 안 돼서 뉴욕주 독자적으로라도 대규모 정세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즉 우려되던 것은 정세 프레이드 시작되는 거 아닌지 일단 우려가 되고요. 트럼프 시대에 강력히 시행되던 것은 리쇼링 정책 어찌 될지 이거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미중 간의 페이스 1딜 당분간 유지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은 후속 협상인 페이스 2딜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무슨 말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대중공 관세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정도가 다입니다. 예? 나머지 예전에 선거 대략 한 보름 전인가 그때쯤에 전경련에서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브리핑한 것이 있는데, 요약해서 보고서에 낸 게 있는데 저 유심히 봤는데 말이죠. 봐도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바이든 시대 경제 정책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한국의 바이러스 어제 950명이었고 오늘 1030명입니다. 지금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거 이미 무능한 당국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거 아닌지 매우 우려됩니다. 1월 달 되기 전에 한국 바이러스 확진자 5,000명 돌파해도 저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바이러스 이거 시작할 때부터 지난 금년 2월인가 이때부터 매일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딱 8시 50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자 글로벌 확진자 148만 명 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글로벌 60만 명에서 70명 그 사이 발표났는데 148만 명 넘었고요. 미국 신규 확진자 평균 일주일 평균, 일주일 이동 평균치 21만 명 넘었습니다. 미국 우한 바이러스 사진 한번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연준에 맞서지 마라, 연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이런 유명한 투자 기관이 있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에게 맞서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외국인에게 맞서는 것은 무엇이며 맞서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실천적인 고민거리인데, 외국인의 투자 행태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적어도 이와 반대되는 포지션은 취하지 않겠다. 이것이 제가 투자할 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롱 포지션은 위험하지 않을까. 외국인들 지금 강력하게 하방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운이 너무 좋아갖고요. 제가 주력으로 투자하는 게 하이닉스라는 거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하이닉스 아마 지난 7일인지 8일인지 하여튼 12만 1,000원이 지금 사상 최고치죠. 저는 12만 원에서 11만 7천 원 사이에서 전량 처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원칙적으로 신용거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8월 21일 날
신용 풀로 걸었습니다. 하이닉스에. 풀로 걸었어요. 왕창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삼성전자하고 DB 하이텍이라고 다 반도체 종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한지주 그때 폭락해 있을 때 이런 것도 이제 뭐 조금씩 다 신용 풀로 다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주식은 하나도 없고요. 해지 용도로 보험 들어나왔던 코프스밖에 없습니다. 코프스가 바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아닙니까? 이것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정석적인 그 투자 모습은 말이죠. 하이닉스 이익 실현할 때 보험으로 들었던 그 코프스도 동시에 딱 그 처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인 모습이죠. 교과서적인 모습인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으면은 이거 하방으로 갈 것 같아서 그래서 뭐 하락에 베팅한다는 기분으로 남겨둔 거죠. 예. 남겨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단이 보니까 3,009원이어서 매우 양호합니다. 보험료 치고는 너무 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해지용 곱보스 이거 너무 좋아해서 이 곱보스 오늘 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뭐 늘 이제 뭐 거래를 하는데 금년 모든 거래에서 손실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곱보스 그 3월 고점이 12,000원대에서 지금 저점보다 계속 꼬라박은 거 아닙니까? 그래프 보면은. 근데 중간에 저는 그 한 번도 손절한 사실 한 번도 없어요. 3월 달에는 곱보스 저거 7개 팔아갖고 하이닉스 하나 사는 비율이었어요. 그때 하이닉스 꼬라박았으니까. 그래서 장이 출렁출렁 할 때마다 곱보스 익절을 해서 하이닉스랑 바꾸고 그런 게 이제 반복된 건데 이 익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손해 안 보고 푼돈이라도 벌면 그거 다 익절입니다. 뭐 큰 돈 벌어야지 익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손절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최근 같으면은 곱보스 31개 팔아갖고 하이닉스 1개 사고요. 그랬죠. 지난주 하이닉스 1개 팔아서 곱보스 41개 샀습니다. 이런 비율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곱보스에 대한 하이닉스 상대 가격은 금년에 대략 6배 상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곱보스 좀 올라서 그래서 곱보스 익절해서 하이닉스 좀 많이 샀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뭐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혹시 반복될 수도 있겠는데 글로벌 반도체 황금 시대 이미 진행 중이다. 이런 영상을 뭐 한 석 달 전에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올린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을. 그래서 하이닉스가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여러 번 그 영상에서 강조를 했는데 지금도 있잖아요. 인텔 그 낸드 사업 인수한 거 엄청난 호재라고 이렇게 이제 분석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이닉스 팔았으니까 제가 견해가 바뀐 것일까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년 반도체 투자 좋다고 보고요. 그 영상에서 주장했던 그 논리는 그대로 유효하고요. 다만 그때는 하이닉스 주가가 7만 원 그 뭐 그럴 때입니다. 8만 원 그럴 때입니다. 그때는 사야 된다는 주장이었고요. 지금도 뭐 지금 상황은 어떤가?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만약에 하방 조정을 받는다면은 하이닉스 혼자만 계속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시장 전체가 깔아놓는데 하이닉스만 혼자 고공행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폭탄 던지고 있는데 저거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그런 마음으로 처분했던 것입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적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틀렸다고 판단하면 주저없이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이미 그 매도 가격 밑으로 지금 가격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부담 없는 거죠. 뭐 이런 것이 바로 그 현금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당장 내일 외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시장이 뭐 위아래 뭐 어디로 뭐 갈지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 뭐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제 말이 그래서 제 말이 맞다고 해서 너무 과신하지도 말고요. 틀렸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다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지식과 경험
문자 쓰면은 논리측과 경험측이죠. 총동원해서 열심히 시장을 따라가려고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 있는 투자 나그네일 뿐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